아니 오늘 일부러 오늘은 그 뉴스를 따로 다루지도 않고 작가님 인터뷰로만 방송을 다 채우는 날이 좀 특별 편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작가님의 이 좀 특별한 이런 출신 이런 이유로 좀 작가님 소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어요. 그래서 아직 사실 이 책에 대한 본편은 아직 들어가기도 전입니다, 여러분.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귀순을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게 아니라 네. 사실은 당연히 헌법상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네. 이 나라가 김씨 일가로부터 북한에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구해내지 못해서 스스로 오셔서 귀순을 하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정말 진짜 좀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고 사실 온몸이 여전히 뭐 안 망가진 데가 없으시다면서요? 그렇죠. 뭐 숱한 이미 훈련과. 이제 다 맛이 갔죠. 네, 아이고 참 그러네요 진짜. 그래서 칭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여러분 건국전쟁 2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영화 건국전쟁 2에도 네. 그죠. 네. 지난번에 저는 처음 뵙게 된 게 그날 이 시사회였어요. 그래서 이때 출연을 하셨는데 김덕현 감독님과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된 건지 지금 영화 배우가 되신 겁니다. 아이 영화배우 무슨요? 예. 다큐멘터리 뭐 네. 인터뷰한 건데요. 뭐. 사실은 김덕현 감독님은 뭐 개인적으로는 몰랐고요. 예. 그 지인 중에 영화 쪽에 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. 근데 김덕현 감독님이 아마도 그 제가 기존에 그 뭐 일간지에 그 대남 공작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기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연재를 쭉 했는데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를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 과정에 김 감독님이 아시는 분하고 제가 아는 분하고 이제 같은 분이에요. 근데 중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이분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. 혹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두 분이서 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쪽에 계시는 또 그 PD님인데 그분도 그분이 이제 아마도 내가 그 저 김동식 씨를 안다. 그러니까 그럼 좀 연결 좀 해주라.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뭐 양을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주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뭐 영화 제작은 제작 때문에 그런데 인터뷰를 좀 해달라.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그 해방정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. 그래서 제 글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뭐 그거는 뭐 진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. 그럼 그 촬영을 한창 이렇게 하실 때 김동현 감독님 만나서 그 영화의 그 분량에 해당하는 촬영을 한창 하실 시기랑 이 일권을 저술하던 시기랑 대충 좀 비슷한가요? 아니요, 그거는 아니고요. 사실은 저 남조선 해방전쟁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책의 내용들은 제가 거의 다 작성을 해놨던 상황이고요. 그럼 나중에 정리를 하신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책 내용들은 그때 신문에다 연재를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보충을 해나가던 이제 상태였고 쓰는 과정이었고 영화가 나올 그때 그 인터뷰할 때는 뭐 그냥 계속 쓰는 과정이었죠.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이 남조선 해방전쟁 프로젝트 이 책은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1권과 2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이미지 한번 좀 크게 한번 띄워주시죠. 여기 보면 이제 빨간 동그라미로 숫자 1 돼 있죠. 저게 1권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제 올려놓은 책이 2권인데 1권 같은 경우가 이 책 1권의 전체 분량에 거의 다 할애를 해가지고 그 성시백이라는 인물과 또 김일성이라는 인물의 이 건국 직전의 시기부터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. 근데 공교롭게도 건국전쟁 2는 4.3을 다룬다고는 하지만 영화의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우리나라가 건국이 막 태동하려고 할 때 그 무렵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산주의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좋은 환경이었는가 이런 걸 비춘단 말이죠.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겹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연일치입니다. 우연이었군요. 우연이고. 저는 두 분이 프로젝트를 하셨나요? 아니요, 아닙니다.
전혀 아닌데 네. 저는 사실은 그 김도경 감독이 영화에서 다룬 내용들을 네.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뭐 오.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니요,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거의 했는데 모르는 내용. 이번에 건국전쟁을 개봉을 하고 네. 이렇게 쭉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 새로 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.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계 대대 끌고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대대장이 예. 그거는 뭐 북한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. 물론 그 이계 대대를 끌고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을 하는 그 과정 네. 구체적인 어떤 동기나 과정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네. 근데 저는 공작 부서에 있으면서 그 과정 경위들을 제가 다 공부를 하면서 다 봤거든요. 네. 내용을. 그래서 저는 그거 제가 본 기억, 그다음에 교육받은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책을 이미 써놨었고 네. 근데 이번에 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 책과는 관계없이 네. 그 미국에 있는 문서보관소 예. 거기에 가서 6.25 때 미군이 노획한 북한 자료들을 이제 다 이제 분석, 리서칭을 하고. 예. 예. 그거 하는 과정에 우연치 않게 그 필름을 찾아낸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걸 영화에다가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성시백 관련된 내용은 네. 사실은 성시백에 대한 스토리를 저만큼 대한민국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여기 나오기 직전에 90년대 초반에 성시백과 관련된 김일성의 오록을 예. 제가 다 읽고 나왔습니다. 아. 공작원도 초짜 때는 네. 그런 거 안 보여줍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뭐냐면 우리는 비문을 관리할 때 네. 보여주고 비문 관리 인가 취급증이 있으면 다 보여주잖아요. 예. 보여주고 이제 보안서 액서 쓰고 내가 가서 말하지 그렇죠. 마라 하는데 예. 걔네들은 안 보여줘요. 보여줄 사람한테만 보여줍니다. 애초에 등급을 가려서 예, 정보 등급이 명확하군요. 명확해요. 예. 이 요거는 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걸 안 보여줘요. 그러니까 공작원들도 똑같은 공작원인데 네. 레벨이 다 달라요. 그러겠네요. 그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본 거는 뭐냐면 90년에 여기 왔다 갔으니까 예. 제가 사실은 나이는 좀 어린 편이지만 레벨은 제일 위에 있었어요. 그랬겠네요. 여기까지 왔다 갔으니까 예. 제가 뭐 못 볼 게 뭐 있죠. 예. 그러니까 저한테 다 갖다 보여준 거예요. 음. 그 과정에 제가 그 성시백과 관련된 김일성의 어록을 원문 그대로 다 본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니까 신기하잖아요. 예. 그때 젊었을 때고. 네. 그래서 그거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책 내용을 썼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 김 감독이 이제 솔직히 저는 뭐 김도경 감독님이 저런 내용을 갖고 영화 제작한다는 것도 몰랐고 네. 그냥 단순히 저한테 그 인터뷰할 때 뭐 4.3에 대한 얘기 네. 뭐 북한에서 아는 거 있느냐 안다. 심지어 저희도 몰랐어요.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건국전쟁 2의 초안에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. 지금 김동현 감독님이 원래는 인간의 승만을 조명하는 걸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뒤에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몰랐는데 당장에 저만 해도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류석춘 교수님이라고 이 성시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던 그런 분들 우리나라 건국사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분이 옆에 계셔서 저는 이제 알았지.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. 그렇죠.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다른 데 찾아보지 말고요. 이 남조선 해방전쟁 프로젝트 이 책의 1권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책을 구매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책으로 통해서 또 이렇게 보는 게 또 중요하니까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, 과거 이제 난파 공작원으로도 활동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건국 직전부터 90년대까지의 현대사를 이제 쭉 기록을 해 오셨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재를 비롯해서 책을 또 출간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충을 해오는 그러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셨죠. 직접 경험을 하고 아는 사실과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뭐 가르치고 있거나 공개되어 있는 이러한 현대사 사이에
어떠한 괴리나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? 글쎄요, 저는 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책을 좀 많이 안 보는 편입니다. 예. 그렇지만 이제 책 보는 것들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 네. 이런 것들은 좀, 그리고 또 어떤 특출한 인물에 관련된 것 네. 이런 것들은 좀 보는 편인데 북한에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대한민국에 알려진 내용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.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김구라든지 예. 사실은 이승만에 대한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. 네.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뭐 이승만을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겠죠. 그냥 뭐 예. 나쁜 놈이라고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게 네. 사실이고, 그런데 김구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굉장히 저는 많이 들었고 네. 그리고 특히 이게 성시백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네. 성시백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쭉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그 편향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. 편향적이다. 편향적이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어쩌면은 북한에서 가르치는 역사랑 비슷한 역사 기록을 갖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북한의 역사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? 북한의 역사관? 예. 북한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북한의 역사관은 철저하게 민중사관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예. 그런 시각을 갖고 역사를 보기 때문에 예. 자 해방 직후에 광복 이후에 그 남쪽에서 우리 노동자 농민 뭐 국민 남한의 인민이 어떻게 싸웠느냐, 네. 무엇을 위해서 싸웠느냐. 그때 당시에는 뭐 단독 정부 수립 반대, 그 다음에 뭐 토지 개혁, 네.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민주 개혁,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 설립 이런 걸 가지고 싸웠다. 네. 뭐 미군정을 반대해서 싸웠고 이승만을 반대해서 싸웠다. 네. 이런 내용들을 쭉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뭐 279 국투쟁, 뭐 제주 4.3, 네. 그 다음에 그 전에 10월 폭동, 네. 저 북한에서 다 배웠어요. 음. 배웠는데 그 내용이나 여기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랑 비슷하더라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북한의 역사책인지 남한의 역사책인지 그 구분을 못 하겠어요. 야. 그러니까 이거를 아. 누가 이렇게 기록해놨는지도 모르겠고, 예.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이쪽 그 남조선 해방 전쟁 프로젝트에도 다 썼지만 예. 북한이 해방 직후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. 네. 그렇죠. 해가지고 일제 시대 때부터 쓰던 예. 그런 그 조선 은행권을 싹 다 네. 거둬들이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신권 발행을 하는데 예. 그때도 남한에서는 그 기존의 구화폐를 쓰고 있었어요. 예, 뭐 이제 그 경계 지역이나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계속 썼다면서요? 아니 여기서 계속 썼어요. 아, 계속 전 지역에서 썼어요? 네. 예. 그래서 예. 북한이 그 화폐 개혁하면서 예. 신국권 교환하면서 거둬들인 국권을 예. 전부 남쪽에다 다 보내요. 그 전 이거 책에서 봐서 처음 알았어요. 남노당한테 보내고 그걸 성시백한테 보내고. 공작 자금으로 쓰게 예. 했다면서요?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사, 출판사, 신문사 싹 다 인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선전을 한 거예요. 예. 이승만은 나쁘다. 그래서 성시백도 김일성. 처음에 기자로 활동을 했다면서요? 그렇죠. 예. 그 뭐 무슨 해방일보니 뭐니 전부 다 얘네들 기관지였어요. 예. 조선중앙일보도 그렇고 네. 전부 다 경영권 다 인수해갖고 아. 위대성 선전하고 김일성. 예. 근데 그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. 어. 근데 저희가 북한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여기서도 가르치고 있더라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. 아무래도 이게 이 인터뷰를 이제 저희 준비하면 네. 질문을 이제 만들 때 네. 대충 어떤 시기에 답변을 하겠다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. 정반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남한이 가르치고 있는 게 좀 뭔가 많이 다르다. 역사에서 어긋난 걸 가르친다.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북한이랑 너무 같아서 놀랐다라는 말씀을 하신 네. 거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사관마저도 북한이 민중사관이 너무나 짙게 배어 있다. 그렇네요. 예, 그게 더 문제네요. 그러니까 예. 제주 4.3 같은 경우에도 예. 민중항쟁이라고 그러잖아요. 예.
북한에서 제주 인민항쟁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똑같은 워딩을 쓰고 있고, 그렇죠. 예, 똑같은 이 역사관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, 심지어 기가 막힌 거는 그 관점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제주 4.3을 진압한 정부나 군은 나쁜 놈이고, 예. 그럼 북한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예.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정상이라면 적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반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죠, 저는. 그럴 줄 아셨는데 네. 아, 예, 이해했습니다. 야, 그렇네요. 아, 제가 예측을 잘못했네요. 예,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겠네요. 그러니까 여기는 예,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보면 예. 뭐 이 역사가 자랑스럽다 그러면 예, 설립 과정도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? 예. 설립 자체부터도. 그러니까요. 그러면 그때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람들 네,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러니까요. 근데 그거를 그쪽 시각에서 봐갖고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예. 도대체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세웠고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?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방해를 뚫고 수립을 한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있고. 그렇죠. 예, 아,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정부 수립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일반 민중이었느냐? 사실은 그 뒤에서 다 남도당이 조작을 했거든요. 예. 북한이 조종을 하고. 네, 물론 거기에 알고 모르고 말하자면 이용됐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. 네. 뭐 그분들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네네. 그분들은 당연히 그런 평가를 받고 네.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네. 그 나머지 뭐 대부분은 사실은 남도당이 주도를 하거나 북한이 지휘를 하거나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인 거죠, 이 사람들은. 예, 그렇죠. 근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예.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정부 수립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거를 도대체 어떤 시각에서 봐야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 네. 그거는 철저하게 북한 시각이죠. 아, 참, 와, 야,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정말. 야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우파 이 진영에서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실에 대한 이 역사를 쓴 그런 역사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 이 역사학계도 다 그렇게 좀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나 현대사는 이 정치의 이권 문제랑 정당의 이 당리당략 문제랑 결부가 되어 있어서 더더욱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 책이 꼭 필요한 이유기도 한데요. 이 신작 남조선 해방전쟁 프로젝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권과 2권 총 2권으로 구성이 되었어요. 제가 읽으면서 이제 좀 느끼기에는 1권은 한 건국 무렵의 시기 그리고 김일성과 성시백 시대 그 시대의 공작 2권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5.18 얘기 나오고 이제 김정일 시대의 공작으로 이렇게 좀 나뉜 것 같아요. 난파공작원으로서 아무리 또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셨어도 심지어 선발부터 양성 과정 그리고 실무에서 모든 과정에서 에이스셨잖아요. 예. 뭐 맞잖아요, 좀 사실. 그 정도는 예, 아예 그냥 그 김씨 일가와 중앙 당이 인정을 한 그런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방대한 양의 이 역사를 저술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저술 과정에서 좀 힘드셨던 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? 일단은 양이 너무 많아요.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예. 저 사실은 처음부터 뭐 책을 내려고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. 예.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네. 그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 북한이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거를 압축해서 쓴 거였어요. 예. 그런데 그거를 쓰는 과정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, 그 다음에 북한에서 공작원 하다 온 애들 그 인터뷰 네.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.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남쪽에서 출판한 책들 가운데 몇 가지는 제가 볼만한 게 있더라고요. 네. 왜 그랬냐면 제가 갖고 있는 기억과 네. 그 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해요. 그래서 이 책은
거짓말 책이 아니구나. 신뢰도가 있다. 예, 신뢰도가 있다. 예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같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뭐 물론 이제 내용은 더 풍부하죠. 제 기억보다는. 예. 그래서 그런 내용,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이는 족족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쨌거나 논문을 썼어요. 쓴 다음에 자려고 하는 게 쓴 다음에 자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또 여기 와 보니까 실제로 북한 대남 공작 역사를 정리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흔치 않아요. 흥미있는 거는 예. 저쪽에 좌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잘 기록해 놨어요. 그렇죠. 근데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사람들의 역사는 기록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. 이 그래서 문제입니다. 제가 딱 한 가지를 봤는데 1970년에 중앙정보부가 발간한 책이에요. 예. 북한 대남 공작사. 네. 전부 조그만 글자인데 한문으로 돼 있어요. 아이고, 이만큼 두꺼워요. 근데 그거를 누가 보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뭐 그 내용을 다 쓸 거는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거의 수사 기록이에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기초 자료로서는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겠다. 네. 그래서 그 내용들 많이 제가 갖다가 썼고요. 음. 그리고 제가 그 모아놨던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뭐 이걸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혼자서 예. 이렇게 뭐 글을 쓰는 게 또 저는 이제 조금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. 뭐 일간지에서 제가 이제 그 일간지 편집국장이 제 대학원 동기였어요. 네. 그 친구가 저한테 그 게재할 지면을 줄 테니까 한번 좀 내는 게 어떠냐. 네. 근데 그 원고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. 그때부터 이제 정말 열심히. 왜냐하면 돈값은 해야 되니까 네. 그래서 정리를 했고 어.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내일 당장 원고가 나가야 되는데 예. 뭐 평소에는 좀 놀다가도 네. 그때는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그렇죠. 정리를 해서 제가 금년 한 3, 4월 달까지는 80년대까지 정리가 다 됐었어요. 네.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80년대까지 했는데 이제 90년대부터 지금까지가 상당히 제가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아는 내용도 많고 네.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료 찾기도 쉽고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. 아, 이번엔 또 너무 많아서 너무 문제군요. 많고 예. 대신에 또 반면에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정리해서 뭐 어디다가 실을 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풀린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못 하고 있고. 그래서 원래 3권까지 좀 내고 예. 싶었으나 2권에서 일단 멈춰서 출간이 그렇죠. 된. 어쩔 수 없죠. 예, 3권은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 예, 다시 좀 이렇게 매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여담이긴 한데요. 아까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이름이 뭐라고요? 제목이? 논 제목이?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. 그 궁금한 게 그 박사 논문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. 아니 지금 작가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작가님을 평가를 합니까?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. 그래서 이게. 좀 상대적으로 쉽게 논문을 학위를 받았습니다. 예, 그 따지고 들면은 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빨리 통과시키자. 아 그렇군요. 예.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학 박사이신 네,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PhD시군요. 근데 뭐 북한학 박사는 뭐 네. 해봐야 쓸데도 없는 거 그냥 하기는 했는데. 아유 왜 쓸데가 없어요. 이거 권위자시인데. 예. 야,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진짜 학사 이게 책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고 정리하는 건 더 힘들고요. 그걸 다시 책으로 풀어내는 건 또 그 배만큼 힘들다고 합니다.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. 자, 김일성은 4.19 때 남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지 못한 것, 그 4.19 그 혼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너무나 아쉬워했다고 합니다. 이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. 그리고 이후에 5.18이라는 기회가 왔지만 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김정일도 5.18 때 침투시키지 못한 걸 너무나 아쉬워했대요. 그 왜 준비가 부족했는지는 책에 나오니까 여러분 2권에 있어요. 이거는 1, 2권을 다 구매를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